많은 분들의 요청이 또 있었던 언니네 이발관의 아름다운 것. 뭔가 약간 템포 자체는 좀 경쾌하게 흘러가는데 담담하게 부르는데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되게 아련한 뭐 이런 게 좀 느껴지고, 또 가사 내용은 되게 건태롭게 느껴지는, 사랑, 이별 이런 노래들은 많은데 건태로운 시간에 대한 노래는 많이 없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죠? 처음부터 보면 그대의 익숙함이 항상 미쳐버릴 듯이 난 힘들어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익숙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잖아요. 더 이상 이 관계 안에서 사랑을 찾지 못하는구나, 또는 새로움을 찾지 못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 익숙함에는 들어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미쳐버릴 듯이, 미쳐버릴 듯이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여튼 그러면 이제 당신은 어떤 상태인가? 당신은 내 귓가에 소곤대기를 멈추질 않지만 계속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계속 얘기를 하는데 하고 싶은 말이 없어질 때까지 난 기다려. 그 소곤댐이 계속 반복되는 게 너무 지겨운 거야. 왜 지겨울까? 이미 감정이 떠났고 그 어떤 말도 이젠 우리를 스쳐가. 계속 말을 많이 하고 소곤대고 하는데 이 말이 나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야. 이 관계에서는 더 이상 의미 있는 말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앞서간 나의 모습 뒤로 너는 미련 품고 서 있어. 가까스로 이 관계를 유지시키고 싶어서 당신이라고 하는 어떤 상대 입장에서는 그래도 계속 의미 없는 말이라도 하는 건데, 너는 뒤에 있고 나는 그냥 앞서가고 있어. 이 상황. 그죠? 근데 당신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해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소곤댔겠어요, 내 귀에. 그 시간 속에 있으면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게 너무 즐거웠지 않았겠어요? 그 지속이라고 하는 게. 근데 더 이상 그 지속이 성립되지 않는 거야. 좀 잔인하긴 하다, 당신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쵸? 사랑했다는 말 난 싫은데 아름다운 것을 버려야 하네. 사랑했다는 말, 사랑을 과거화 시켜버리는 거잖아요. 옛날에 사랑했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이 사랑이라는 건 과거가 돼버렸어. 난 그게 너무 싫어. 어쨌든 이 화자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현재도 계속 지속시키고 싶지만 이제 어쩔 수 없어. 아름다운 것을 버려야 해. 자, 이 아름다운 것, 노래 제목이기도 한 이건 뭘까요? 사랑일까요? 사랑했던 시간일까요? 사랑의 시절일까요? 뭐 이럴 수 있죠. 이 현재에서 끝끝내 지키고 싶은, 사랑은 늘 현재여야 된다는 어떤 믿음 같은 게 어떤 아름다운 것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이 아름다운 것을 내가 소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현실인 거죠. 슬픔이 나를 데려가 어디로 데려가는 걸까요? 어쨌든 슬픔은 현재의 감정이고 그것이 나를 데려가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옛날에 좋았던 시절로 자꾸 나는 돌아가는 거야. 제가 왜 슬픔이 나를 데려가를 과거일 거라고 생각했냐면, 하고 싶은 말이 없어질 때까지만이라도 서로가 전부였던 그때로 돌아가. 이게 연결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에서도 그렇고 노래에서도 아마 그럴 텐데, 데려가, 돌아가 비슷한 음가로 반복이 되잖아요. 별로 상관없는, 돌아가와 데려가는 아무 상관없는 말이지만 우리가 듣기에 비슷하게 들려요, 음가가. 그렇죠? 그러면 연결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연상에 의해서. 그러니까 데려가라고 하는 게 돌아가고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서는. 그래서 이 슬픔이 나를 데려가는 것이 그 과거의 그 아름다운 것들이 만발했던 그 시간은 아니었을까. 그 이전에 하고 싶은 말이 없어질 때까지만이라도, 이런 조건이 있는데, 그래도 의미 없는 말이지만 네가 계속 조잘거리고 있으면 나는 그 시간을 떠올리게 돼. 이런 말 아닐까요? 넌 믿지 않겠지만. 아휴, 이거 어떡해. 그러니까 너도 안 믿는 걸 나도 알아. 결정적으로 나옵니다. 난 나를 지켰지. 이런 이기적인.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 뉘앙스에는 반성이 있는 거죠. 너에 대한 어떤 미안함도 있는 거고 반성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기적인 건 맞죠. 왜 이기적이냐면 자기 방어를 한 거잖아요. 왜 자기 방어를 하냐면 상처받기 싫으니까. 우리가 이 관계가 끝났다는 걸 알고 있고 내가 상처받기 싫어. 그러니까 난 이렇게 침묵을 지킬 거야. 사실 침묵은 많은 말을 합니다. 우리 생각해보면 온갖 종류의 침묵이 있습니다. 심지어 막스 피카르트라고 하는 독일 학자가 침묵의 세계라는 책을, 한 권짜리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런 책을 썼을 정도로 침묵은
다양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보다 침묵은 더 많은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의 어떤 침묵은 많은 말을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 침묵 때문에 네가 어떤 말을 하는지를 다 듣고 있고, 나의 침묵 때문에 너도 내가 어떤 말을 하려는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동안의 근심 어딘가에 버려둔 채 이렇게 끝나는데, 난 나를 지켰지와 그동안의 근심 어딘가에 버려둔 채는, 이건 사실 어떻게 보이냐면 이 관계가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관계를 계속 회피한 거야. 상처받기 싫으니까.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면 이 나를 지켰지가 너무 비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자기 기만이에요. 그럼 안 되는데. 여튼 반성하고 있으니까 용서해 줍시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가면, 사랑했었나요? 이렇게 묻죠. 이건 나한테 하는 질문이기도 하고 너한테 하는 질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과거가 돼버렸다라고 하는 확정적인 질문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구절이 인상적입니다. 살아있나요? 현재의 상태를 묻는 거잖아요. 사랑 없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익숙함에 지겨워하면서, 그리고 권태로우면서. 근데 그러면 그 산다는 것이 의미가 있나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게 맞나요? 사랑 없이 당신이 살아있다라고 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는 건 아닐까요? 예,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잊어버릴까 얼마 만에, 이런 걸 왜 예측해? 제 짜증 부렸나요?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켰지 이미 살짝 짜증이 돋아가지고 잊어버릴까 얼마 만에. 그쵸?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넌 말이 없는 나에게서 또 무엇을 바라는가. 네, 이미 끝났죠. 사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이데거가 권태는 고향에 대한 끌림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고향은 어떤 행복했던 시간, 흥분되는 시간, 이런 시간인 거죠. 나의 빛나던 그 순간을 떠올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권태롭다는 거예요. 권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 관계의 지속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내가 그 시간을 떠올린다는 거죠. 내가 지나온 그 아름답던 시간을, 아름다운 것들이 만발했던 시간을. 그러니까 이미 그 시점부터 권태는 시작되는 거예요. 이 반복과 지속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아름다운 것들 이렇게 제목만 보고 굉장히 아름다운 노래일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막판에 짜증을 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권태가 고향에 대한 이끌림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당신은 아직도 소곤되고 있잖아요.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고향을 생각하고 있고 그런 어떤 의지가 좀 있으면 좀 받아주지, 해보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상대방이 네. 계속 속삭여 준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렇지.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 화자가 더 연약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 관계가 끝났다는 걸 둘 다 알잖아요. 둘 다 아는데 내가 계속 자기 방어 본능을 드러내면서 뭔가 이렇게 침묵하고 있고 계속 그 관계가 끝났다는 것을 암시하는 어떤 태도를 계속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내면으로는 더 취약하고 연약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맨 마지막에 슬픔이 나를 데려가는 좀 다른 의미로 느껴지는 게, 그럴 수 있겠죠. 이제 슬픔이 데려가면은 그 데려간 곳에 슬픔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미래의 시간으로 슬픔과 함께 가는 그런 그러니까 잊어버릴까 얼마 만에 그 시간으로 나를 데려가는 것일 수 있겠죠. 뭐 사실 어떤 관계의 파국이나 이런 것들을 다룬 시들은 되게 많아요. 네, 그 중에서 제가 좀 좋아하는 시 한 편을 골라가지고 왔습니다. 장수영의 손을 잡으면 눈이 녹아라고 하는 이 구절이 들어있는 표제작인 연말상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극장에서 극장의 어둠들, 뭐 스크린, 이런 극장의 감각들을 경험하면서 약간 극단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이제 너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그래서 사실 너라는 특수성이 사라지는 어떤 과정을 연말상영이라고 하는, 의미도 연말이잖아요.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벌써 이 제목에서 암시하는 건데, 그런 어떤 과정들을 보여주는 되게 감각적인 시입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연말상영. 손을 잡으면 눈이 녹아. 극장에선 그래.
스크린 향이 있다는 걸 아니? 기묘한 냄새야. 우린 쿠션 달린 의자가 아니라 계단에 꿇어앉아 있는 것 같아. 한 칸씩 낮아지거나 높아지면서. 누군가는 나의 정수리를 내려다보고 아래에 있는 머리들은 볼링공처럼 보이네. 밀어내면 멀리 굴러가 버리는 것들. 엔딩 크레디트가 끝없이 올라가는 티셔츠를 입고 싶어. 영상의 불빛은 내 목젖과 눈꺼풀 위까지 쐬어도 좋다. 이상하지? 불 꺼진 자리에서 너의 이름을 읽는 일은 왜 언제나 어려울까? 너는 어두울수록 맑아지는 게 있다고 했지만 나는 컴컴한 공간에서 매번 어리숙해했다. 숨 쉬는 걸 잊어버려서 나중에는 귓가에 다른 사람의 숨소리가 닿는다고 생각했다. 그러자 나는 어둠 속에 하얗게 떠오른 너의 얼굴을 볼 수가 있었다. 이런 걸 사람들은 시네마라고 부르는 걸까? 다리와 팔이, 뜨거워서 만질 수 없는 가슴이, 얼굴이 녹아버리고 그렇게 공중에 떠올라도 좋다. 발을 바닥에 붙이고 있으면 누가 바라봐 주나. 자전하면서 없어지는 불빛들. 나는 누굴 만졌던 손끝을 기억하고 만다. 모두 떠나고 나면 흐트러지는 공간으로서 눈뜨는 어둠이 있어. 사라지는 눈사람처럼 시간은 처음의 모습으로 반짝이기 시작한다. 네, 이런 시입니다. 뭐 굳이 시에 대한 해설은 하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어휘들 때문에 이 시가 무슨 시구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언니네 이발관의 아름다운 것을 한번 겹쳐봤습니다.